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 희망보건 위크를 끝내고 다시 개인의 선택으로 돌아온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여러분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오랜만에 보시니까 좀 더 반갑게 느껴지지 않으실까? 저의 기대를 내비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월요일 시장이었는데 양 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코스피는 0.44%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07%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번 주에 미국 CPI 발표도 앞두고 있고 우리 시장 불안감을 좀 가중시킬 만한 요소들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계속해서 눈에 불을 켜고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는 시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도 개인의 선택에서 그런 종목들 알차게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그 팁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8시의 남자 이용준 파트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해 주셔야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8시의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방송에서 써도 되나요? 앵커님이 하시는 그 잘난생긴 남자가 아니고 네. 종목을 잘 보는 남자 종잘남입니다. 저는 사실 존잘남인 줄 알고 네. 납득은 갑니다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우리 시청자님들도 아마 존잘남이라고 해도 이해를 하셨을 텐데 종잘남. 종잘남이라고 하니까 훨씬 더 납득이 또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종목을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사실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전반적인 상황을 알려드리고 시장을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은 소폭 상승, 소폭 하락 또는 소폭 상승 마감을 했고요. 지금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13년 만에 최고치이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을 정도에는 휴전 또는 정전이 되지 않을까 했던 이후의 기대감과는 다르게 지금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다.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는 코로나 재확산이고요. 10시에 발표하는 코로나 확진자 수를 매일 확인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 10일 오늘자 같은 경우는 어제자 같은 경우는 12,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일주 간격으로 봤을 때는 더블링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재확산 관련주 중에 오늘은 백신 관련주들이 한번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외생 변수들은 안 좋지만 주가는 공포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잘 확인하시면 그리고 제 노란톡방에 계시면 수익 보기, 공략하기 어렵지 않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힘든 장은 있지만 수익 내지 못하는 장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 두 종목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모비스라는 종목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 BNC입니다. 근데 모비스는 재료가 없었고요. 그래서 한국 BNC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종목 상담에서 한국 BNC 경부행 치료제 이슈가 많이 작아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말을 한 지 2,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오늘 경부행 치료제가 코로나 재확산 이슈에 힘입어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시장은 이렇게 하루하루 한 시간 바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제는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은 다르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시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국 BNC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저번 같은 경우는 한국 BNC가 경부용 치료제인 안트로키놀로 8배에서 7배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 재료가 희석되면서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요.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부용 치료제도 앞으로 처방을 하고요. 백신도 처방을 하기 때문에 코로나 재확산에 맞춰가지고 백신주가 강세를 보이는데 그 중심에 경부용 치료제인 한국 BNC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관종에 넣으시고 이제 바닥이니까요. 물론 전고점만큼 7, 8배 간다는 생각보다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 이제 관심 종목
종목도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어제까지 해서 4종목인데요. 첫 번째는 히림, 두 번째는 SY, 세 번째는 GS 글로벌, 네 번째는 위니아 에이드입니다. 제가 그 GS 글로벌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림과 SY는 이미 청산 또는 공략해서 수익권에 넘어왔는데 GS 글로벌은 제가 더 유독 애정이 가는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차트를 보는 사람이고 시장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배열의 종목, 매물대가 없는 종목, 52주 신고가가 가는 종목 중에 재료가 좋은 종목을 주로 관심 종목에 드리기 때문에 드리고 그 다음날, 빠르면 그 다음날, 늦어도 2, 3일 내에는 상승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근데 하지만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 초반부터 봤던 종목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 관심 종목으로 좀 늦게 내드렸던 이유가 차트는 역배열이었고 매물대는 많았고 21선에 걸려있기 때문에 안 냈는데 근데 오늘 상승을 보고 오늘 제가 지난주에 노란톡발 공략 사연을 드리고 오늘도 드리고 오늘 상승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습니다. 항상 제가 강연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수는 재료여야 한다. 이게 다시 한번 GS 글로벌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GS 글로벌 한번 제가 차트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GS 글로벌 차트인데요. 차트만 단순히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런 종목 하시면 안 돼요라는 종목입니다. 우하향이고요. 21선 아래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고 이 네모친 구간, 이 다 매물대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 하면 안 돼요 하는 구간이 GS 글로벌인데 제가 지난주에 차트를 이제 크게 보면 지난주에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시점은 이렇습니다. 21선 위에 마극 올라왔고요. 그래서 재료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 방송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재료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염두에 두고 GS 글로벌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재료는 석탄 관련주이다. 그게 인도네시아에 1억 4천만 톤 규모의 석탄광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석탄광의 지분 14.7%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겨울 때문에 석탄에 대한 수요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박일준 산업부 차관이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 석탄도 떼올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바로 기사가 종합해서 나왔습니다. GS 글로벌 전력 수요 폭등의 블랙아웃 우려. 석탄 발전 100% 가동 소식의 강세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나올 걸 예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정확한 텍스트까지는 모르겠지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21선 언저리에 있는 GS 글로벌을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자리에서 공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한다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을 보고 있다.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GS 글로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거고요. 매물대가 많았지만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서 올라갔고 근데 하지만 내일 흐름은 또 내일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우선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란톡방 계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종잘남 이용준과 함께 하시면 노란톡방에서 계속적인 이런 수익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후반에 오늘 6번째 관심 종목을 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쉬지 않고 여러분들 위해서 거의 매일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매일 관심 종목 내드리니까 방송 채널 돌리지 마시고 서울경제TV 저거 꼭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GS 글로벌 그리고 휴마시스 노란톡방에 수익 익절했고요. 그리고 5월달 안 갔던 대한과학이 오늘 사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걸 자랑하기는 좀 그렇지만 좋은 종목은 언제라도 이렇게 한 방이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노란톡방에 이용준이 관종으로 드리는 종목도 항상 챙겨보시고 오늘 방송도 개인의 선택 종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공략해 주셨던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GS 글로벌 차트 보면서 리뷰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차트만 봐서는 예쁜 종목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고도 봐주셨어요. 자, 하지만 이미 이용준 파트너는 재료, 석탄 관련주로서 눈여겨보고 계셨던 부분이고요. 방송에서도 그에 따라서 공개를 해 주셨고 이후에 이렇게 수익으로 또 우리 시청자님들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용준 파트너님 최근 5개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 현황 한번 짚어보죠. 네, 이용준 파트너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6월 29일에 현대 에버다임 공략을 해주셨고요. 자, 시초가가 다음 날 저희 방송에서 공개해 주시고 다음 날 시초가가 9,670원이었는데 자, 최고가 기준 상승률 8.1%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림은 이길 시초가가 8,76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노란톡방에서는 8,100원에 공략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상승률은 보다 크게 나와 있겠죠. 자, 그리고 SY는 6.6%, 그리고 방금 리뷰를 해주셨던 GS 글로벌은 무려 11%입니다. 그리고 위니아 에이드 같은 경우는 이길 시초가가 11,650원에 상승률은 0.4%로 나와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좀 간단히 여쭤보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최근 5종목 이용준 파트너의 최고의 선택 5종목 만나봤는데, 자, 위니아이드 같은 경우는 매수 타점을 따로 잡아주지 않으셨다고요? 네, 사실은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드릴 때 말씀드리는 게 네.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시초가에 공략하시면 안 된다고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눌렸다가 갈 수 있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상당수는 시초가에 그냥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위니아이드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제가 왜 공략을 안 했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노란톡방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종목이라고 종목을 드리잖아요. 사실 그 관심 종목을 드린다는 거는 이제 공략 타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 아무 말도 언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공략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꼭 노란톡방에 숫자가 너무 많이 계시니까 무조건 사놓고 매수가 되면 밀리면 그 다음 손절이라든지 걱정에 대한 글이 올라오시거든요. 그래서 위니아이드 한번 정리해드리면 차트 보시면 저는 지지 라인은 11,000원을 보고 있고요. 11,000원. 그리고 돌파 라인은 12,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11,000원을 깨면 하락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손절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 사면 되는 거니까요. 하락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12,000원을 돌파하고 눌림이 나올 때가 공략 자리입니다.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내일 갭상승을 띄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 분봉의 지지라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차트를 조금 더 오래 봤고 조금 더 잘 보기 때문에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무조건 사면 되지 않는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니아이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힘든 장은 있지만 수익 내기 어려운 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 종잘남의 모습,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의 모습, 방금 수익률 브리핑을 통해서 또 알려드린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를 해주셨던 위니아에이드 같은 경우는 왜 매수 타점을 따로 잡아주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방송에서 공개됐다고 해서 바로 그냥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자,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어느 가격대에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이용준 파트너와 더 깊은 이야기를 통해서 매수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도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으니까요. 자,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준 파트너의 최고의 선택, 최근 5개 종목 브리핑까지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그러면 개인의 선택, 오늘 6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6위입니다. 모비릭스가 차지를 했는데요. 모비릭스 오늘 흐름도 볼게요. 자, 오늘 11.26% 상승이 나와서 16,8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모비릭스 오늘 사실 한 11시쯤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상승폭이 나오진 않았었는데요. 자, 11시 한 20분쯤을 기점으로 수직으로 쭉 올라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이후에 조금 수익률을 상승폭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자, 그래도 11.2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덕분에 윗꼬리는 조금 길게 마감을 했던 모비릭스였고요. 자, 오늘 외국인 매도세 보여줬고 기관은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자, 모비릭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 개발 전문 업체인데 최근 주가가 63.1% 올랐다 이런 소식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른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자, 이게 내일장에는 좀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우선 한국
조회 공시 요구라는 거는 네. 특별한 재료가 없이 갑자기 올랐기 때문에 어떤 재료인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사 입장이나 이걸 올리는 입장에서는 다소 보수적이 되고 네. 급등을 시키고 싶더라도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급등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내일은 사실은 상승보다는 횡보 또는 하락 나올 수 있다. 앵커님이 말씀하신 모비릭스 조회 공시 요구. 이유는 현저한 시황 변동 때문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63%가 올랐다는 거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모비릭스만의 재료는 사실 없거든요. 이게 게임주인데 굳이 재료를 찾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 게임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의견의 기사인데 그것 치고는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주들 흐름을 보면 우선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도 8% 올랐고요. 룽투코리아도 3%, 액션스퀘어 1%, 컴투스 1%인데 다른 게임주, 다른 웹툰주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만 오른 건 아니고 지난주부터 올랐으니까 바닥에서 차트 한번 보면 바닥에서 여기까지 해서 이것도 63%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재료가 없기 때문에 내일 상승보다는 하락이 예상되고 그리고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공시가 있기 때문에 눌림이 예상됩니다. 관심 종목에 넣기는 하시되 내일은 상승하는 것보다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보면 제 생각은 물론 재료가 없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이 보시면 만 원이 이날인데요. 만 원이 약 7월 초에 만 원이 최저가입니다. 만 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왔다는 거는 모비릭스의 차트를 누군가는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는 빼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래 대금이 크게 많이 터져 있지 않습니다. 보면 오늘 같은 경우는 237억이 터졌고요. 어제는 42억. 그러니까 크지 않은 금액으로 만 원을 깨지 않고 부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재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부양을 했는데 부양을 하고 났더니 조회 공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특별한 확실한 재료, 우리가 모르는 재료가 있을 수 있죠. 재료가 있다면 상승이 나오는데 재료가 다시 없다면 다시 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코로나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진자가 12,693명입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더블링, 2배가 더 늘어난 추치이고요. 아마 다음 주에 되면 어떻게 될지도 사실 관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재확진에 따른 백신주, 그리고 이렇게 게임주, 게다가 앞으로 또 일어날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을 좀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저는 상승보다 하락이 예상된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모비릭스 같은 경우는 만약 코로나 재확산으로 간다고 한다면 확진자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비릭스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 게임 업체 모비릭스에 대해서 최근 현저한 시황 변동에 따른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런 공시로 인해서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 모비릭스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게임주들이 다시 수혜를 보지 않겠냐 이런 이슈로 상승이 나온 건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좀 과한 상승이라고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비릭스에 대한 관심 자체를 끄셔라 이런 건 아니고요. 자, 백신주라던가 게임주 앞으로 코로나 추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계속 지켜보면서 자, 이런 종목들 관심 갖고 지켜볼 만은 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모비릭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개인의 선택 5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자, 오늘 5위입니다. A스토리가 차지를 했는데요. A스토리 오늘 흐름도 볼까요? 자, 12.97% 오늘 하루 동안 상승이 나왔고 31,3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A스토리 사실 오늘 출발부터 아주 좋았던 게요. 갭 띄워서 출발을 했고 초반에 상승폭도 크게 키워 나갔습니다. 따라서 상한가까지도 가나 싶을 정도로 초반 상승폭이 거셌는데 사실 이내 좀 상승폭 반납을 하면서 완만하게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다시 조금씩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초반의 상승폭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A스토리 일봉 보면 윗골이 아주 짧게 단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양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자, A스토리 사실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서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이 드라마가 굉장히 흥행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A스토리 주가에도 좀 훈풍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드라마 네. 우리 이용준 파트너님도 보셨을까요? 네, 봅니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전 사실 아직 못 봤고. 아, 못 보셨구나. 네. 저는 사실 드라마를 주말에 몰아서 보는데 네. 우영우 드라마 재밌습니다. 재밌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넷플릭스에서도 하거든요. OTT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A스토리의 상승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선 시청률이 5%가 우선 TV에서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넷플릭스 기준으로 봤을 때 OTT 플랫폼 키노라이츠가 발표한 7월 1주차 통합 순위로 보면 컨텐츠 랭킹 국내 1등입니다. 지금 우영우가 1등이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보면 글로벌 OTT 순위 집계 사이트에서는 넷플릭스 TV쇼 부분 10위에 지금 올라왔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글로벌 탑 10에 들었던 그 넷플릭스 작품, 우리나라 작품들이 뭐 소년 검사, 그리고 뭐 DP, 그리고 킹덤 이 정도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후에 지금 우영우가 지금 들어왔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뭐 판타지 같긴 하지만 굉장히 순수하고요. 재밌기 때문에 특히 여성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스토리의 상승은 이 우영우의 시청률의 대박 또는 시청률의 돌풍으로 인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차트 보면서 제가 앞으로 더 갈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다 갔는지 한번 제 기준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A스토리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료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보기 전에 재무제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A스토리 재무제표를 보면 한번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연간 재무제표인데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매출액이 589억이고요. 올해 예측치가 1,100억입니다.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2배 정도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이 대박인데 작년에 69억이 올해 170억이니까요. 뭐 3배까지는 아니라 2.8배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대로만 나온다면 뭐 시장이 멀티플 얼마나 적용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차트를 보면 차트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져 있다가 지금 우영우 때문에 바닥에서 지금 15,000원 부분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좀 크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거의 한 6일, 6, 7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갈 자리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시는데요. 위로 간다면 33,900원까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33,900원까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정고점 부근입니다.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이니까 만약 간다면 여기를 돌파하는 게 이제 A스토리의 그 돌파냐 아니면 저항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가 33,900원이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보면 공시도 하나 나와 있거든요. 오늘 공시가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로 나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투경에 대한 지정 예고일이 7월 12일 내일부터 걸릴 거예요. 그래서 상승보다는 하락 또는 횡보가 예상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하락한다고 보고 있는데 제 기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선 재료는 다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차트 봤을 때는 오늘 고점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졌습니다.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졌는데 이 거래대금이 973억이고요. 굉장히 큰 거래대금이 터졌고 그리고 차트를 보면 고점에서 윗골이 다른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주식하시는 분들은 매도 타이밍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잘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 터진 양봉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 터진 오늘 일봉이 A스토리의 매도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일 더 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투자 경고 종목도 지정돼 있고요. 단기 고점에서 거래량 터진 윗골이 양봉이기 때문에 오늘 매도했으면 가장 잘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고요. 전고점이 33,900원 저항도 있고 내일은 투경 예고도 있으니까 매수 흐름은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정말 이상한 돌풍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콘텐츠 랭킹 1위, 또 글로벌 랭킹으로도 10위를 차지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죠. 자, 이 드라마 좋아하는 분들이고 또 A스토리 마침 매수까지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상승이 더 반가우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광고는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겠죠. 자,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도 꾸준한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 짚어주시긴 했는데요. 자, 일단 더 상승이 나와준다면 33,900원까지도 열려있기는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올라서 투자 경고 종목 예고도 나왔고 또 내일부터는 일단 하락을 예상하고 계시기는 하다는 점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5위 종목 A스토리 만나봤고요. 자, 4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네, 오늘 4위입니다. PC디렉트가 차지를 했는데요. PC디렉트 오늘 흐름도 볼게요. 자, 15.25% 상승이 나왔고요. 17,0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PC디렉트 오늘 초반부터 완만하게 올라줘서 흐름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점차 오르다가 막판에 좀 반납을 하고 마감을 한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일봉은 윗골이 조금 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 내 이목을 그렇게까지 많이 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양 매도세 보여줬고 물량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점 함께 짚어볼 수가 있었고요. 자, PC디렉트 지금 뭐 드론 그리고 UAM 관련주로 통하고 있는데 사실 뭐 재료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그렇게 PC디렉트의 이만큼의 상승을 불러올 만한 재료였을까?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게 PC디렉트 같은 경우는 UAM 관련주 중에 후발주자이고 다른 UAM 관련주들이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UAM이 사실은 지지난달 굉장히 핫했을 때는 안 갔던 종목이 지금 양봉을 띄었기 때문에 앵커님 생각이 맞다고 우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차트적으로 보고요. 회사 자체로 조금 딥하게 들어가 보면 그래도 후발주자인 UAM 관련주 중에는 흐름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도 있습니다. 기업을 좀 설명해 드리면 PC디렉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PC, 컴퓨터죠.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제조, 조립,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회사가 굉장히 우량합니다. 보면 매출액도 3,60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 188억에다가 부채 비율은 78%인데 유보율이 1,287%입니다. 87%입니다. 1,00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요새 트렌드인 무중에 대한 이슈가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되지만 무중을 하지 않더라도 배당도 2.8%라는 우량한 회사입니다. 화면에 보이다시피 UAM 상용화 추진에 급등이 나왔는데 그러면 UAM 관련주들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레온테크를 포함해서 다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PC디렉트가 강하게 15% 가까운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료는 UAM 관련주인 PC디렉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일 날 개막하는 2022년 부산 국제 모태쇼에서 국내 UAM 상용화 추진 사업자 중에 유일하게 참가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UAM 관련주들은 안 가지만 PC디렉트는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제가 타점을 한번 봐드릴 텐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우선 좋게 보긴 하지만 PC디렉트를 조금 더 좋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UAM이라는 신규 테마를 기존에 없었던 테마를 오늘 받았기 때문에 신선한 종목이다. 우선 첫 번째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1선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해서 21선 위에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6개 종목 중에 공략이 가능한 종목은 우선 PC디렉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지라인을 본다면 16,000원 지지라인을 먼저 메모하시고요. 근데 방송 보지 않으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보실 분들이라면 노란톡방을 들어오시면 내일 흐름을 보겠습니다.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내일 눌린다면 16,000원이 저는 강력한 지지라인 또는 눌림라인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흐름이 연이어서 갭상승에서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면 분봉상 지지라인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흐름이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두 번째 이유는 주봉에 있습니다. 네, 주봉을 보면 PC디렉트 같은 경우는 급등하고요. 눌렸다가 급등하고 횡보하다가 최근에 지수 하락에 빠졌는데 61선, 이 주봉의 61선에 걸려서 지난주부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저는 상승 나올 수 있고 6개 종목 중에 PC디렉트 한번 내일 노란톡방에서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해드리면 회사 자체가 굉장히 우량하고요. 그리고 최근 주가 급락은 지수에 의한 것이고 오늘 UAM 관련주로 편입되면서 22선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도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UAM이 굉장히 핫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그렇게 잘 간다 하기는 좀 어려웠던 후발 종목인 PC 디렉트였는데 자, 오늘 갔다는 게 약간 의아한 부분은 좀 있어요. 하지만 회사 자체는 우량하고요. 자, 6개 종목, 오늘 개인의 선택 6개 종목 중에서 당장 공략해 볼 수 있을 종목으로 PC 디렉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16,000원 가격대 지지라인으로 봐주셨는데 저희 종잘남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자, 내일 시장은 내일 가서 대응을 또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자, 일단 내일 상승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계시긴 합니다만 내일 시장에선 또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릅니다. 그런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방법 활용하셔서 PC 디렉트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에서 더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4위 PC 디렉트 만나봤고요. 자, 3위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위입니다. 대원화성이 차지를 했는데요. 대원화성 오늘 흐름도 보겠습니다. 자, 20.41% 상승이 나와줬고 2,9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대원화성 오늘 초반부터 아주 크게 올라서 사실 상한가도 안착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상한가를 유지한 시간은 굉장히 짧았고 자, 이후에는 상한가가 풀리면서 그래도 좀 위쪽에서 가격대를 마무리를 했고 막판에 조금 더 반납을 하고 마감을 했네요.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는 좀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량도 상당히 컸고 기관은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리비안 관련주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리비안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요새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많고 많이 타고 다니시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승용차 세단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리비안은 픽업 트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저게 사실은 미국이나 캐나다를 가면 기본적으로는 픽업 트럭이 승용차보다 훨씬 더 많이 다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큰 벌키한 화물도 실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캐나다나 미국 사람들은 땅이 넓기 때문에 픽업 트럭이 훨씬 더 승용차보다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전기차인 리비안이 있는데 저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애플의 CEO죠. 팀 쿡이 리비안 저 픽업 트럭을 타는 모습이 지금 최근에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 관련주인 우리나라의 대원화성이 바로 급등이 나왔는데 저는 이 리비안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오늘만 있었던 건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재료가 그렇게 크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제가 저를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재료의 크기와 신선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재료라는 거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리고 재료의 크기라는 거는 그 다음에 그 영속성이 있을 때의 크기를 보는데 리비안 관련주로 대원화성은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도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오늘의 상승은 리비안으로 갔다고 한다면 재료는 크지만 신선함은 없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리비안 이슈가 이때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년 8월 정도에 있어가지고 2,000원 차트를 가격적으로 하면 2,000원짜리가 7,000원 정도 올랐으니까 3배 반이 올랐던 게 작년 7월이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차트를 다시 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했는데 전저점인 2,150원까지 지금 차트를 찍어가지고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비안 관련주로 오는 대원화성은 정확한 수급에 의한 오름이 아니라 단순하게 인위적으로 오른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분봉에 있는데요. 분봉 보시면 장 초반 이게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9시 11분부터 12분, 14분, 15분. 그러니까 4분 동안에 갑자기 급등이 나와 상한가를 딱 묶어버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3억, 23억, 17억, 100억 정도 가지고 그냥 상한가를 묶었다가 풀어진 거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 세력이나 특정인이 그냥 올려준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승이
수급의 정석적인 상승이 아니라 소액 100억으로만 올려는 인위적인 상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상승보다는 하락을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을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재료는 리비안 관련주이고요. 대원화성 자체가 리비안의 피혁 시트, 자동차의 피혁 시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는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승 나올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상승보다는 하락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정리해드리면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성공하는 모습이나 옆에 보시면 올해 매물대가 굉장히 크고요. 저항이 많고 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므로 상승보다는 하락이 내일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늘 이렇게 종목을 볼 때마다 재료뿐만이 아니라 이 재료의 크기까지 봐주고 계신 종잘남 이용준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의 상승이 리비안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재료 자체는 크지만 신선하지는 않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오늘 상한가를 터치했던 상승도 인위적으로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승보다는 좀 하락에 더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 않나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대원화성 혹시나 오늘 흐름 보고 특히나 상한가 안착했던 모습 보고 내일 들어가 볼까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 이 부분들 꼭 체크하고 관심 종목에 넣더라도 좀 체크를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위 대원화성 만나봤고요. 자, 2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를 했을까요? 네, 오늘 2위입니다. 서린바이오가 차지를 했는데요. 서린바이오 오늘 흐름도 보겠습니다. 자, 25.69% 상승이 나왔고요. 자, 15,9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서린바이오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종목인데, 자, 오늘 초반부터 계속해서 장중에 강세 보였지만 그렇게까지 상승폭이 크지 않다가 한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아주 폭발적으로 상승폭 점점 키워나가면서 오늘 장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물론 막판에 약간 흘러내리는 모습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주 큰 상승 만들어냈기 때문에 윗골이 짧게 단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매도세를 보였는데 자, 서린바이오 같은 종목은 지금 좀 이 시기에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우선 코로나 재확산이고요. 네. 앵커님도 이제 보시면 주변에 코로나 재확산 또는 이제 신규로 걸리신 분 종종 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주변에 예전에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걸렸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걸리는 시기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더블링 말씀드린 게 일주 차이로 확산자가 2배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앵커님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오늘 서린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들 서린바이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모더나 관련주로 이제 2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화면에 보시겠지만 변이 맞춤형 백신을 내놓겠다. 이제 독감과 같이 작년의 독감과 올해의 독감이 다른 것처럼 작년의 코로나와 올해 코로나, 오미크론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변이된 거에 대한 백신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지나면 백신을 다시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선 코로나 재확산은 백신주가 먼저 간다. 그 중심에는 서린바이오가 우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상한가를 굳혔다가 막판에 풀렸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관련주도 종목 놓으시면 좋은데 원래 모더나 관련주로는 파미세라고 에이프로바이오, 신풍제약, 서린바이오 이렇게 있었는데요. 앞에 말한 세 종목들은 거의 안 갔고 오늘 서린바이오만 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장주인 서린바이오만 관종해 놓고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하이 변이인 BA4하고요. BA5가 다시 창궐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재유행되면 그 서린바이오가 만든 mRNA 합성 서비스가 공급사로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서린바이오의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수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린바이오 오늘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상한가를 굳혔다가 풀린 거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차트를 보면 굉장히 오랜 하락하고 오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보다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더 큽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심값인데요. 장대 양봉의 중심값인 약 14,500원 정도 눌린다면 공략 타점이 한번 나올 것 같고요. 근데 14,500원 눌린다는 거는 제 기준이고 내일 그냥 여기 위를 뚫어서 가게 된다면 분봉상 지지 라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노란 톡방에서 관심 종목으로 사인을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노란 톡방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관종에 넣더라도 언제 타이밍에 공략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볼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항상 노란 톡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잘남, 왜 종잘남이겠습니까? 종목을 잘 본다는 건 타이밍을 잘 보고 타점을 잘 본다는 거거든요.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정말 저점에서 공략을 잘하고 고점에서 공략을 잘하고 이런 것도 아시기 때문에 TV만 보지 마시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서린바이오도 제가 두 번째 종목입니다. 서린바이오도 이제 시작일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같이 공유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한 차례 앓고 지나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자, 그 시기가 이제 6개월 단위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다시 재확산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지난주 대비해서 확진자가 2배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더블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린바이오도 그런 바람을 타고 함께 오늘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오늘 종가가 15,900원입니다. 자, 지금 14,500원까지 눌린다면 공략 타점이 나올 것도 같은데, 자, 내일 추가 상승을 좀 예상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자, 따라서 내일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타점을 잡아볼지는 또 내일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위 서린바이오 만나봤고요. 자, 오늘 개인의 선택 1위는 과연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입니다. 신화인터텍이 차지를 했는데요. 신화인터텍 오늘 흐름도 보겠습니다. 자, 26.67% 상승이 나와줬고요. 5,32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신화인터텍. 자, 오늘 구체적인 좀 흐름을 살펴보면 초반에는 조금 시가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도 잠깐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1시 반쯤에는 상한가도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유지는 하지 못하고 특히 막판에 좀 흘러내리면서 26.67%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오늘 윗골이 아주 짧게 단 긴 장대 양봉의 아주 예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도 모두 들어와 줬는데, 자,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물량이 들어와 줬다는 점도 함께 주목해 볼 만한 것 같네요. 자, 지금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는 스마트 글라스 관련 이슈가 있는 거죠? 스마트 글라스 이슈는 사실 6월 21일도 있었고, 네. 28일도 있었고, 오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오늘 처음 나온 재료는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슈가 처음 나온 이슈가 아닌데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은 인위적으로 지금 누군가 계속 올리고 있다는 거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스마트 글라스 기술 개발 소식의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해당 제품은 내년에 양산을 돌입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 충남 천안 공장이 200억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호재 뉴스를 있고, 메타버스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런 호재 뉴스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 글라스가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약간 다른 느낌인 게,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다들 조용한데 신화인터텍만 굉장히 빠른 기간에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뭐 제 의견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저희 기준은 이런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그 공시가 투자주의,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 개요를 보면 스마트폰의 주요 부품인 OLED 테이프 원단 생산했기 때문에 이 스마트 글라스를 만들 수 있는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기술력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왜 내일 내일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간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오늘 상한가를 이 동그라미 치면 상한가를 굳히지 못하고 짧은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물론 외국인 수급은 많이 들어왔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겠지만, 분봉을 좀 보시면 이게 마지막 분봉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상한가를 굳혔다가 갑자기 밀리잖아요. 밀리다가 다시 한번 굳혔다가 또 밀리고, 굳혔다가 밀려고, 밀려서 끝났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상한가, 강한 종목은 상한가를 굳히면 풀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꾸 깨진다는 거는 내일 가는 것보다는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오늘 거래 대금이 이만큼 터지고 고점에서 윗골이 짧은 윗골이긴 하지만 양봉이 나왔습니다. 우리들 말로는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면 그때가 1차적인 매도 시점이기 때문에 내일은 저는 조심스럽지만 더는 올라가지 않고 일정 부분은 하회하는 물량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화인터텍은 첫 번째는 재료도 너무 오래됐고 반복적이고, 두 번째는 상한가가 너무 많이 깨졌고, 세 번째는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내일 차익 물량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관망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화인터텍 사실 스마트 글라스 이슈의 경우에는 오늘 새롭게 신선하게 등장한 재료는 아닙니다. 때문에 인위적인 상승의 시그널이 좀 있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사실 상한가다라고 하면 굉장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주 풀리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거 저희 개인의 선택 방송 꾸준히 지켜보신 시청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따라서 오늘 신화인터텍 상한가 가기는 했지만 자주 풀렸다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또 단기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때가 좋은 그럴 시점이 아닌가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자, 신화인터텍 혹시나 내일 매수해볼까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 자,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개인의 선택 6위부터 1위까지 6개 종목 모두 만나봤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용준 파트너,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종잘남 이용준 파트너가 오늘도 역시 내일장 관심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공개해 주시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종목은 GH 신소재 갖고 왔는데요. 우선 이 종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앵커님께 간단한 질문할 텐데, 네. 앞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더블링 된다면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코로나 지난번에 정말 처음에 터졌을 때 생각해 보면 마스크 품귀가 그죠. 굉장히 심했잖아요. 마스크. 그때 당시에 쟁여놓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죠. 슬슬 떨어질 때가 됐거든요. 그렇죠. 마스크는 우선 많이 있고, 네. 또 혹시 급하게 생각하신 거 혹시 있으시면, 마스크는 사실 지금은 제가 네. 정리를 좀 해드리면, 마스크는 지금은 사실은 다 있습니다. 제 가방에도 3개씩 갖고 다니거든요. 네, 아유, 역시 철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로는 전 안 갈 것 같고, 손 소독제도 어딜 가나 지하철이건 화장실이건 사무실이건 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재확산 관련주로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GH 신소재를 왜 가지고 왔냐면, 네. 지금 가장 재확산이 되면 걱정되는 게 중증, 위독자, 위중증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병실들이 가장 시급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 주식을 조금 더 잘하는 게 조금 더 빨리 생각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 생각에는 음압병실 관련주 중에 대장이고요. 지금 차트 모양이 이쁜 GH 신소재가 이번 주에 한번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관심 종목으로 7월에 5번째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자동차 내장용 휠트하고요, 부직포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왜 음압병실 관련주이냐면 이 계열사인 원방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원방테크가 바이오 클린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압병실 관련주로 엮여 있고, 원방테크도 음압병실. 하지만 흐름은 항상 GH 신소재가 훨씬 크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더블링 현상이 갈수록 심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저걸 가져왔는데, 저게 오늘자 코로나 확진자 수인데, 저게 오전 10시에 전일 자정 12시 기준으로 한 거를 오전 10시에 빼놓은 겁니다. 오늘 숫자는 12,693명으로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확진자 수가 현격히 검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거고요. 만약 내일부터 2만 명, 금요일 날 했던 2만 명을 돌파하게 된다면 더블링이 더 심해지면서 이제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프신 분들이 나오고 위중자가 생기면서 병실이 시급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병실이 좀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빨리 제가 GH 신소재를 갖고 왔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차트 보면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GH 신소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크진 않지만 이렇게 거래 덕음이 들어왔고요. 바닥에서 윗골이 달면서 계속적으로 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단에 구름대 상단에 일목균형표가 있긴 하지만 이걸 돌파하게 되면 6,000원짜리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갈지 안 갈지는 내일 지켜봐야 되고 종잘남인 저의 노란톡방에서 제가 같이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리해 드리면 최근 일주일간 거래 대금도 좋고요. 단기적으로 매물대도 소화한 모습이기 때문에 혼자 어렵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노란톡방에서 저랑 같이 대응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언제쯤 이용준 파트너가 내는 퀴즈를 시원하게 맞출 수 있을지 계속 열심히 좀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관심주로 공개해 주신 종목은 GH 신소재고요. 자, 위중증 환자들을 위한 음압병실 관련주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일주일간 거래 대금도 좋고 자, 그런 종목인 만큼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략해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함께 덧붙여 주셨는데요. 자,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종잘남이라는 별명을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자, 종잘남이라고 보내시면 안 되고요. 자,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자, 지금 또 새롭게 등장하는 테마들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자,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